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이익을 갖게 하는 전선인데 하나로 통일하는 전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접촉 가능한 도전성 무게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이게 뭐가 돼? 금속재 외암이 되겠죠. 이럴 때 동시 접촉할 경우에 위험한 접촉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적 접촉, 한마디로 접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등전이 접촉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 요 정도는 이제 2개 이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주로 출제가 되니까 요 정도 해놨고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것들도 나머지도 본인들의 보시면 관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은 본인들이 좀 정리하시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이스로 깔고 가자 이런 얘기고, 나머지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갖다가 몇 문제를 갖다가 넣어놨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의미에 의해서 내가 넣어놓은 거지 이것이 다다라는 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오늘 요약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니까 준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기 위해서 몇 문제, 중요 문제 같은 경우를 넣어놨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이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전압을 말하는지, 우리가 아까 전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4가지 전압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 뭘 물어봤어? 여기서는 대지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접지식 전로와 비접지 전로를 구별하여 설명하라 그러면, 접지식은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고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전기 설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겠고, 3번 문제 같은 것도 자주 나온 문제들 아닙니까? 아까 과전류 2가지를 물어봤죠. 그랬을 때 과부하전류, 단락전류가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게? 그래서 준비는 본인들이 하시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BIL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Basic Insulation Level. 그래서 기준 충격 저런 강도를 얘기할 것입니다. 다 아실 것이죠. 그 다음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꾸는 장치다. 그걸 갖다가 역변환 장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가 교류에서 직류로, 전기는 교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교류에서 직류로 가는 것을 순변환 장치라 그러죠. 그래서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CVCF라고 하는 것은 컨스턴트 볼테이지, 컨스턴트 프리쿼스죠. 일정한 전압, 일정한 주파수, 즉 정전압, 정주파수에 대한 전원 공급 장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니까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개통에서 사용하는 리액터, 한마디로 우리가 리액터라는 얘기는 자연적인 L이 있고 인공적인 L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L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C가 필요하고, 자연적인 C를 없애주기 위해서 인공적인 L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여기에 보시니까 보통 4가지가 있죠. 블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 소호 리액터, 한류 리액터. 일단 블로 리액터라는 얘기는 페란트 현상 방지한다 이런 얘기죠. 다 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는 우리가 콘덴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제5고조파가 발생해야죠. 그래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행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 직렬 리액터. 소호 리액터는 우리가 소호 리액터 접지 공사를 할 때에 지락 전류를 갖다가 제한하죠. 계속적인 송전을 하기 위해서 땅으로, 즉 개통에 나무라든가 가지가 닿았더라도 뭐가 돼? 땅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송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락 전류를 제한한다. 땅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한류 리액터라는 얘기는 뭡니까?
제한한다는 얘기죠. 전류를 제한한다. 어떻습니까? 단락 전류 크기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차단기라든가 이런 걸 앞쪽에다가 사용하는 우리가 리액터를 한류 리액터. 그래서 단락 전류 제한한다. 그래서 반드시 요 인공적인 리액터의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인공적인 콘덴서 2가지가 있죠. 직렬 콘덴서가 있고 병렬 콘덴서가 있죠. 직렬 콘덴서는 개통에다가 다는 거죠. 개통의 임피던스를 줄이는 거죠. 리액턴스를 줄여서. 개통은 RL이 많잖아요. 그래서 C를 갖다가 달아줌으로써 전압 강화를 보상할 때 쓰는 것이 직렬 콘덴서가 될 것이고, 병렬 콘덴서는 반드시 부하 쪽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 병렬로 연결해서 우리가 역류를 개선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병렬 콘덴서 또는 전력용 콘덴서 또는 진상용 콘덴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L 4가지하고 인공적인 C 2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갖다가 또 표현해 놨는데 뭡니까? 거기 보니까 배선용 차단기에서 보게 되면 차단기 있죠. 우리가 차단기를 갖다가 사용할 때 뭐가 있으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암페아 트립이라는 얘기가 있고 암페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암페아 트립이라고 하는 거고 암페아 프레임이다. 여가 만약에 75 암페아 프레임, 여가 100 암페아 트립, 100 암페아 프레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를 갖다가 만들 때 우리가 요건 어떻게 돼? 정상적인 전류에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장 전류를 견뎌야 되잖아. 저런 상태를 견뎌야 되겠죠. 그때 최대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프레임이다. 프레임. 100A 프레임이다. 그러면 이 차단기는 100A까지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차단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은 75A에 동작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차단기가 트립될 수 있는 전류, 설정 전류값. 그 다음에 이것은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총 우리가 이 차단기가 차단기로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최대 용량의 범위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암페아 트립의 개념하고 암페아 프레임 개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100A 트립, 100A 프레임도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명칭서라 그러면 트림 용량, 프레임 용량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굳이 뭐 해석을 다른 그 교재 같은 데 보시면 막 여러 개 써있지만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75A, 여기 암페아 트립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75라고만 적어져 있죠. 그런 얘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정상적인 전류, 전격 전류가 75A가 흐르고 있는 데에 요것은 암페아 프레임 자체가 100A 프레임짜리 썼다라는 것은 요것은 말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전격 전류가 75A면 75A는 동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말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요것은 100A 트립짜리가 되겠죠. 75A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클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75 다음에가 100짜리가 있으니까 100A 트립, 100A 프레임짜리가 되겠죠. 여기는 암페아 트립이 주어지지 않지만 굳이 쓰자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격 전류가 75A는 얘기고 프레임 용량이 100A짜리인 차단기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형태만 지금 정리를 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숙지하고 가자 라는 거죠.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전로의 절연 파트가 있죠. 자, 우리가 전로의 절연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전기가 흐르는 길이에 대한 절연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절연물이죠. 피복. 우리가 전선을 갖다가 피복을 씌워놨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체 전압이라고 한 거 배웠죠. 우리가 아무리 케이블 같은 걸로 돼 있어도 이것을 막 확대를 크게 해버리면 약간 구멍은 있겠지. 그러니까 누설이 있다 이 말이야. 누설. 무조건 누설이 없는 것은 없어. 그런데 왜? 사람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전선을 케이블 같은 거 만져도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절연이라는 얘기는 생체 전압,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전압보다는 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누설 전류의 범위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런 것을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이 시간에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만 알고 그런 것을 본인들이 하는 거지. 무슨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러한 전기가 흐르는 그 한마디로 절연물 자체에 대한 피복을 시안했을 때 누설이 생긴다는 의미를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피복을 꽉 하더라도 확대해 보면은 샌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누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그만큼 양이 적겠죠.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로의 절연 개념이 나오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만 따지면 돼. 저압일 때는, 실제로 우리가 저압일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선의 피복, 이런 것들에 대한 절연 레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압이라든가 특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연 내력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압은 이런 게 이제 딱 정해져 있겠죠. 몇 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압이라든가 특고압 상태는 위험하니까 절연 내력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저항 측정을 할 때에 물음에 답하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만 좀 달아놨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일단 거기 보시면 절연저항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그거죠. 이걸 알아야 돼. 만약에 가정에서의 절연을 한다는 얘기는 전선만 측정하는 거야. 전선만. 그러면 어떻게 돼? 차단기는 다 내리고 전선하고 전선 사이에서만 전류를 흘려봐야 되죠. 외부 절연전은. 다른 거 다 빼고 전선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전선, 그러니까 차단기도 내리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부하도 다 빼고 그러면 오리지널 전선만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입구하고 끝터리 쪽에서 우리가 절연 저항기가 있겠죠. 그걸 해서 이제 전압을 갖다가 가해보면 전류가 흘러가면 그 측정하겠죠. 그랬을 때에 거기 보시면 절연 저항기로 측정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저압일 때는 절연 저항기 전압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절연 저항기에서 입구하고 출구를 갖다 눌러놓고 버튼을 뻥 누르면 전압이 가해진다는 얘기야. 전류가 흘러보내야지 누수를 얼마나 할 거냐. 알겠죠? 보통 저압은 500V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1000V짜리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저압 계통에서의 절연저항 측정할 때의 실험 전압은 보통 전압계 전압은 500V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1000V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저압일 때는 얼마? 500V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300V를 가했다라고 하면 그 전압을 쓰는 거야. 나중에 절연저항 RG는 IG분의 V로 계산해야 되겠죠. 뭔 알겠죠? 그랬을 때 그때 사용하는 전압은 주어지는 전압을 쓰고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이 통상적인 전압을 가하는 것이 정석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건 기본이죠. 저압했을 때의 기준이 되는 절연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일 때는 0.1MΩ. 뭔지 알겠죠? 150에서 300V 0.2MΩ, 300, 400은 0.3MΩ, 400 이상은 0.4MΩ. 요거는 무조건 0.1234 이렇게 외우면 틀릴 수가 있어요. 요 문제처럼 앞에가 400V 이상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자, 두 번째는 어쩝니까? 고압부터는 뭘 한다 그랬어요? 절연 내력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절연저항 측정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첫 번째 3.3kg짜리용 전동기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전동기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할 때에 몇 볼트를 갖다가 몇 볼트급 절연저항을 측정기를 사용하는가, 몇 볼트의 실험 전압을 하는가 이 말이야. 절연 내력 실험 전압 있죠. 우리가 이러한 회전기들이죠. 이런 회전기들은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압이 있죠. 외압. 이런 것들의 절연 내력 실험 전압은 뭘 기준합니까? 7000V를 기준해서 7000V 이하, 7000V 미만, 이하, 초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돼? 1.5배. 요거는 1.25배에 대한 실험 전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3kg짜리 전동기이기 때문에 3300V는 7000V 미만이므로 1.5배를 갖다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1.5배를 갖다가 어떻게 돼?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소가에 가해서 10분간 견뎌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실험 전압만 물어봤으니까 4950V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00V 미만 380V다 그랬으니까 380V가 어떻게 돼? 300V 초과 400V 미만이니까 얼마? 0.3 메가옴이 되겠죠. 이거는 저압이니까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쓰면 되겠고. 거기 밑에 보시면 380V 이번에는 회전기 유도전등기죠. 그래서 이것도 실험 전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회전기기들은 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닌 7000V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7000V 이하니까 얼마 하면 돼? 380에 1.5배를 하면 570V. 그래서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실험을 할 때에 우리가 알맞는 것을 써라. 요거는 송전 개통일 때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는 다 필기 때 다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 법규 시간에 보면 가장 첫날에 하는 것들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 7000V 이하일 때 권선은 어떻게 돼? 최대 사용전압의 1.5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0.92배가 되겠죠. 세 번째는 1.25배가 될 것이고, 네 번째도 1.25배, 다섯 번째는 1.1배, 여섯 번째 0.72배, 일곱 번째 0.64배. 이런 것도 틀릴 수가 있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문제처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게 나와서 틀려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죠. 거기에 보시면 투투나인에 대한 중수능점 다중접지 방식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저 위에 문제 2번 형태가 되겠죠. 7000V를 넘고 25000V 이하지 투투나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최대 사용전압이 얼마? 22,900에다가 0.92배를 곱해서 10분간 견디도록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실험 전압만 쓰고 말 수가 있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몇 분간 가는가 하는 것까지 분명히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시험장에 가서라도 끝까지 읽어보고 항상 무엇을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것을 답을 써야지. 아니면 뭐 실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을 다 적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다섯 번째는 실제로 절연장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측정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물어보는 대로 한번 잘 봐봐. 절연 저항계로 직접 성간 절연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부하의 접속 여부, 스위치 온오프 상태, 분기 개폐기 온오프 상태를 어떻게 하고 해야 하며 L과 E 단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하시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일단 뭐만 하면 돼? 여기 봐봐. 전로의 절연이라는 얘기는 뭐만 하면 돼? 다 필요 없이 전선만 따지는 거야. 전선 사이. 그러면 일단 뭐 하면 돼? 저기 일단 부하의 접속 여부는 어떻게 해야 돼? 부하는 뭐가 있어 지금? 전등 전열 부하 있죠. 전등 부하는 뭐가 있겠어? 전등 여기 보면 전구 있죠. 전구. 그 다음에 전열 부하는 뭐가 있겠어? 여기 보니까 다리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지금 부하의 접속 여부 그랬죠. 그러면 시험지 때 부하의 접속 여부 땡땡이 갖고 어떻게 되면 돼? 뭐야? 다리미를 콘센트에서 분리한다. 이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접속 여부인데 전구를 갖다가 분리한다 해도 돼. 전구를 분리한다. 그런데 전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 스위치는 오프한다는 얘기. 오프.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분기 개폐기는 저기 뭡니까? 저기 전원 개폐기죠. 당연히 뭐라 그랬어? 오프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분기 개폐기 및 스위치는 당연히 오프한다가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물어본 대로 답을 쓰면 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다 해놨잖아. 그러면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접지저항기가 지금 뭐가 있어? L단자가 있고 2단자가 있고, L은 항상 얘기했지만 라인, 전압측 전선, E는 잡지측 전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로에 전압측이 뭐고 접지측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두 선 중에.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우리가 스위치 갖고 따지는 거야. 스위치 갖고. 스위치는 접지선 해야 돼? 아니면은 전압측 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 돼? 스위치는 전압측에다 달아야 되겠지. 접지측에 달면 안 되죠. 접지가 오프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딱 따라가게 되면 스위치는 저기 분기 개폐기 앞이야, 뒤야? 뒤가 있죠. 뒤. 뭔지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L단자를 뭐가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려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분기 개폐기란 얘기죠. 얘가 지금 표주가 얘가 있고 표주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에가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스위치 이렇게 있죠. 요거는 옛날에 뭐가 돼? 두꺼비지. 요거 옛날 문제잖아. 옛날 문제. 그러면 요걸 어떻게 돼? 지금 뭐가 됐어? 여기가 뭐 단자? 여기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L단자, 여기가 2단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E하고 L이 있죠. 절연저항기. 그럼 나중에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요것을 어디다 연결해? 요것을 여기에 연결하고 요것을 여기에 연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이 다 연결돼 있죠. 전선이 두 가닥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돼? 이제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야. 디지털이에서 뻥 누르면 아까 저압일 때 500V 간다 그랬잖아. 근데 요거는 옛날 수동이야, 수동. 그래서 어떻게 돼? 뒤쪽에는 레바를 뺑 돌려갖고 요거 발전을 하는 거야, 발전. 전압을 인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 30초 동안에 레바를 돌린 후, 그러면 전압을 인가했겠죠. 근데 요거는 500V 이런 개념이 없겠죠. 자우전 전압만 인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눈금이 나오면 그걸 읽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레발이 아니고 똑같은 문제인데 디지털로 돼 있어.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고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문제는. 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연저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전로의 절연 파트에서는 뭘 생각해자 보면은 저압일대에 대한 절연저항에 대한 값,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일대에 대한 절연저항에 대한 내력 실험. 그러면 저압일대의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항상 다 분리를 하고 물어보는 대로 답을 쓰면 되죠. 오로지 선만 따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절연저항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스위치가 연결되는 것은 전압측, 나머지는 접지측 전선. 그래서 연결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